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요즘 시장이 조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들 조금 빠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내려가는 종목도 있고 어떤 걸 추가 매수를 먼저 해야 될지 또 어떤 걸 팔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거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그런 종목 고민들을 저와 함께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많은 분들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담 도중에 중간중간에 조금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상담이 급하다라고 생각하시면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역시나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조금 빠지는 그림이었죠. 그래서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 좀 버티면서 빠진다라는 말이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5% 정도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5%대 하락을 해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조금 빠지는 그림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양시장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색깔이죠. 캔들의 색깔로만 본다면 양봉으로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좀 많이 빠졌는데 오후장이 되면서 좀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었더라라는 거죠. 이제 그게 지금 3일째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마냥 이렇게 주가가 빠지려고 하기보다는 좀 버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요. 또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차트가 이렇게 버틴다라고 하더라도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버틴다라고 했을 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고점을 뚫는가, 정고점을 뚫지 않는가 이것이 이제는 위로 올라갈 의지가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일단 버틸 것이다 정도로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이제 지난주에 시장 설명해 드릴 때 화요일에 설명했던 걸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시 보기라든지 그때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2,600, 700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시장이 올라가기가 조금 버거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상향하면서 횡보를 하던가 또는 우하향하면서 횡보를 하던가 아니면 옆으로 가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이 횡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자체 가지고 약간 위쪽, 옆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횡보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횡보라고 해서 무조건 옆으로만 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우상향, 약간의 오른쪽으로 수평, 그리고 약간의 아래쪽 이 세 가지 방향성을 다 띌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방향성을 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횡보라는 건데요. 횡보라는 것은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하락하는 것도 아닌 잔파동들로 이루어지는 옆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장세가 버티면서 그냥 옆으로 갈 것 같다.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그리고 특별한 호재가 없다면 아마 옆으로 가는 그림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를 해가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환율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20원대까지 살짝 내려가나 했는데 1,434원대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긴 해도 그래도 많이 튀어오르진 않았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연준은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를 했으니 이러면은 지금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해서 환율이 올라갈 거라 예상을 했는데 또 의외로 환율은 잘 버텨줬더라. 아마 이것까지 예상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특징이었더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급도 사실 뚜렷하게 특징이 있다라고 보긴 힘든데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우리나라 내부 자금으로만 증시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을 사서 물려있는 경우가 많고요.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보다는 현금이 없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수많은 대중들이 지금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가를 보면은 가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자를 갚는 데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 낼 돈으로 주식을 사고 이자 낼 돈으로 가방을 사고 이자 낼 돈으로 소고기 사 먹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내수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많이 힘든 거죠. 전부 다 이자 내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돈이 안 돌아요.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돈이 좀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건데 해외에서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게 또 문제죠.
우리나라 투자 비중을 해외 투자 전략가들은 지금 한국 주식을 줄여라라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해외에서 돈이 들어와야 이제 우리 증시도 좀 부양이 될 텐데 그것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달러를 버는 기업들이 수출하는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가지고 한국에다가 돈을 막 펑펑 쓰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해외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대로 외화를 보유하거나 외국계 채권을 사거나 아니면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베트남에 공장을 짓거나 딴 데 지금 외부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다 보니까 달러를 벌어서 한국에 들고 들어와서 뿌려줘야 되는데 달러를 가지고 그대로 해외에 써버리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들어온 돈은 없이 자꾸 나가는 돈만 생기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환율이 좀 올라오게 되는 큰 요인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요인들을 조금 해소시키려면 금융 쪽에서 뭔가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바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게 좀 꾸준히 이어져가지고 뭐 1,000억, 2,000억 사는 게 아니라 뭐 조 단위로 이제 사기 시작을 해야 뭔가 좀 우리 금융시장도 조금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될까를 본다면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단 3월에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다 공매도에 대해서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눈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찝찝하다라는 거고 3월 달에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공매도는요. 위에서 팔아서 아래쪽에서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많이 끌어올리면 올릴수록 밑에서 팔았을 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겠죠. 그만큼 많이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금지 전에 이렇게 미리 주가를 올려놓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상황 속에서 뭐 역시 테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역시 테마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이런 테마들에 내가 예상치도 못하게 걸리기도 하고요. 전문가들도 이건 로봇주예요라고 했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엮인다거나 이거는 쇼핑 관련주인 것 같아요 했는데 갑자기 반도체 관련주로 엮인다거나 테마가 요즘 막 뒤죽박죽 엉망입니다.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종목이 이 종목은 답이 없는 종목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종목도 추가 매수 기회가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받으셔서 추가 매수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그리고 만약 추가 매수한다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마다 다 좀 장단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오늘도 상담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4,000원에 20%요. 24,000원에 20%요? 네. 한국전력을 제 방송을 좀 많이 보셨다면 24,000원 안 사거든요. 아니, 그 전에 산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요.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제가 한국전력은 2만 원 이하에 사놓으면 돈 버는 기업이다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지금 이 방송국에 계시는 관계자분들도 제 방송 보고 2만 원 이하에 샀으면 돈 벌었다니까요. 지금 올라오고 있을 때. 이거는 돈 버는 게 너무 뻔한 자리고 뻔한 매매 방식이에요. 뭐 이상한 종목 막 발굴하고 뭐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 종목 그냥 2만 원 이하에 내려오면은 모아간다 생각하고 저 17,000원까지 구렁텅이로 계속 사 모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고 올라가면 팔면 되는 기업인데 24,000원에 들고 있으면 너무 팔아야 될 자리에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는 이번 타이밍은 놓쳤다 생각하고 팔아내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올라올 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들 팔 때 나도 파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4,000원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는 줄여버리세요. 그래야 나중에 내려갔을 때 또 살 수 있든 뭐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현금이 좀 더 융통이 되니까요. 그래서 24,000원부터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보다도 그냥 24,000원쯤 되면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또 만약에 2만 원 이하로 빠지면 그때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또 사요? 그렇죠. 팔았던 만큼 또 사가지고 24,000원에 들고 있으면 수익 안 나요. 그러니까 자꾸 낮춰야 돼요. 그래서 한국전력은요. 제가 이거는 지금 거의 근 한 3년간을 전략을 제시를 했거든요. 근 3년간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한국전력으로 돈 벌기가 쉽다. 한국전력으로 돈을 못 벌면 돈을 벌지 마라. 그러니까 주식을 접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 할 정도로 한국전력은 돈 벌기가 진짜 쉬운 기업이에요. 그냥 2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사서 올라가면 팔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아니 2만 원도 제가 뭐 아주 타이트하게 최저점 16,000원 사세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2만 원쯤 되면 저 이하로 내려가면 이 까만색 있잖아요. 지금 까만색 제가 막 지저분하게 막 색칠한 게 보이세요? 예. 차트 보지 말고 그냥 2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여기 시꺼먼데 아무 데서나 사면 돼요 그냥. 사놓고 기다리고 그냥 뭐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놀고 있으면 그러고 있다 보면 알아서 수익이 나 있다니까요 그냥. 예. 그러니까 편하게 삽시다 우리 좀 주식을 하는데 그냥 이거는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인데 24,000원에 사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편하게 아이고 즐겁다 돈 번다 하지만 시청자님만 괴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수가에 따라서 종목이 또 이뻐 보일 수도 있고 나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4,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거기가 또 올라오기가 힘든 자리예요. 더 올라가기가 24,500원쯤 되면 버거워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2만 원 이하로 빠지면은 시청자님은 추가 매수 관점이기 때문에 2만 원 이하로 네. 빠졌을 때 18,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좀 더 기다리는 게 맞아요. 남들보다. 그래서 네. 내려가면 추가하면서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25,000원 뚫고 올라간다면은 남은 비중으로 27,800원대 팔아내되 다시 2만 원 이하로 빠지면 살 수 있도록 그냥 또 제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매수가가 2만 원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돈 벌게. 네. 그래서 저는 2만 원 이상의 살 가치가 없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진입뮤직요. 진입뮤직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3,200원에 10%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추가 매수할 자금은 좀 있으세요? 네. 한 10%만큼 더 살 수 있어요? 지금요? 아니요, 뭐 지금일 리가 있겠습니까? 네네. 아니 뭐 지금은 뭐 장도 끝났고 지금 타이밍에 사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건 좀 이상하고요. 어쨌든 자금은 네네.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아,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을 딴 데 쓰지 마시고 이걸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예비 자금으로 놔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진입뮤직이 지금 내려왔는데요. 나쁘진 않습니다. 내려와서 좋아졌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저 아, 3,000원짜리 살만한 가격도 아니고 뭐 3,000원 이상의 살만한 가격도 더더욱 아닌데 2,000원까지 내려왔다면은 이거는 좀 조례 찬스, 기회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산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주가는 내려가게 되면은 그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 내려가는 네.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인식을 고치기까지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과거에 옛날에 연애할 때라든지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친구라든지 연애를 할 때 내가 마음의 상처를 한번 입고 난 다음에 그게 회복이 바로 됩니까? 뭐 나한테 막 안 배신을 되죠. 한 친구가 있는데 그 배신을 했지만은 날 믿어줘라고 했을 때 이번에 날 믿어줘라고 했을 때 그래 이번에 너 믿을게 이렇게 바로 돼요? 아니면 좀 약간 미심쩍어요? 잘 안 되죠. 그거랑 똑같아요. 주가 내려간 게 바로 이렇게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네네.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진입뮤직을 최근 요 근래 4년 동안 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냐면은 야 진입뮤직 또 내려간다. 저거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살 생각 아무도 잘 안 해요. 그 인식이 바뀔 때까지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추가 매수를 하긴 하되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기 전도 아니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손댈 이유는 없는데 회사가 돈은 잘 벌어요. 지금 이렇게 네.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내고 있고요. 뭐 스트리밍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악이요. 옛날이야 뭐 다운받아가지고 뭐 MP3를 넣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스트리밍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진이뮤직이 그런 쪽에 있어가지고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뭐 KT하고도 잘 이렇게 협력이 되어 있고요. 네. 어쨌든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감안을 해볼 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이 아니라요. 그래서 당장은 옆으로 가고 있을 때 조금 자리 잡은 다음에 추가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자금을 예비 자금으로 빼놓으시길 추천드리겠고 지금은 그냥 지켜봅시다. 그리고 한알령 해제 이야기가 요즘 좀 나와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주가가 한 번씩 꿈틀꿈틀하면서 올라가는데 이거 가지고는 시청자의 매수가가 올라가긴 좀 힘들고요. 그냥 꿈틀거리는 네.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거는 그냥 뭐 미동을 있다 하더라도 반응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로 진행되면서 이 2,000원짜리에서요 한알령 해제한다라는 게 5월에 해제해준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조금 자리 잡을 때까지는 한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6월 정도, 7월 정도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만약에 큰 상승이 나온다. 그럼 이제 빠졌을 때 뭐 6, 7월, 8월 그쯤 되면은 추가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 홀딩해서 가져가시다가 날 더워질 때쯤, 날이 더워지는 한참쯤 그때쯤 저랑 다시 한번 통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손댈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현금만 잘 마련해 놓으시고 딴 데 그 현금 써버리면은 진입뮤직으로는 수익을 내기는 좀 힘들고 본전 찾아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수익 내는 게 나아요. 다른 종목 살 바에는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짜시고 홀딩 의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컴투스 홀딩스 매수가랑 비중이요? 58,000원에 15%요. 그렇군요. 이거 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기다린 거의 시간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많이 걸릴 거란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 기다렸는데요는 의미가 없는 거고 앞으로가 많이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탈출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아직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2022년부터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돈을 못 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가 메리트는 높은데 한한령 해제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게임 관련주가 메리트가 높고 우리나라 지금 게임 대작들 뭐 2025년에 제가 올해 많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 나쁘다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이게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 좀 아쉬운 게 홀딩스라는 이름이 붙으면요. 주가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2021년에 저렇게 과하게 움직였는데요. 예, 저 때에는 이 주식이 홀딩스라는 종목들 중에서도 컴투스 홀딩스는요. 주식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 당시에 2021년에 품절주 붐이 일어났었어요. 주식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조그마한 매수세에도 주가가 확 급등해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게 품절주인데 저 당시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물밀듯이 몰려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게 뭔지도 모르고 품절주가 뭔지 홀딩스가 뭔지 게임 관련주가 뭔지 돈 버는 기업인지 그런 거에 관심은 없고 그냥 급등 나오니까 사자 또는 시청자님처럼 그냥 빠지니까 사자 이렇게 해서 막 산 사람들이 많은데 올라갈 만한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기 전이었던 이제 2020년대로 다시 돌아온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서야 정신 차리고 지자리에 돌아왔다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매수가는 꿈과 같은 자리에서 잡으신 거예요. 꿈꾸신 거예요, 그냥. 이 자리는 잡을 자리가 아닙니다, 원래. 그래서 이 자리는 애매모호했고 지금에서야 내가 홀딩스를 투자하겠다. 뭐 컴투스 홀딩스 한번 사보고 싶다 한다면 사실 26,000원대 지금 이 자리가 매수하기는 나쁘지 않은 자리가 되긴 하죠.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조금 잘못 잡은 관계로 좀 많이 고통을 받게 생겼고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냥 이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매수할 가치는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사실 게임 관련주 테마로서는 가치가 참 좋은데 회사가 적자 중이기 때문에 좀 많이 두들겨 봐야 돼요. 회사가 테마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주가가 여기였으면 저는 아마 시청자님한테 오늘 아마 21,000원에 가깝게 또는 26,000원 여기서부터 추가 매수 바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매수가 낮춥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테마는 좋은데 회사가 그렇다 지금 탄탄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당장 하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로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쓰리바닥 만드는지 그리고 쓰리바닥 만들 때 회사의 재무가 좀 성장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낫고 하게 된다면 21,0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할 거니까 한참 있다가 조금 여기 밑에서 조금 더 자리 잡으면 아마 올 중순 올해 한 말쯤 되지 싶습니다. 그 언저리쯤까지 자리 잡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때쯤 돼도 컴투스 홀딩스가 전혀 뭐 움직일 메리트가 안 보인다 하면은 그냥 얘가 저점 깨고 내려가서 15,000원, 12,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탈출하기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기억하셔가지고 이거는 손대지 않는 게 좋고요. 혹여나 이게 지금 파동이 그래도 다행인 게 올라올 때 파동이 다행스럽게도 한 48,000원까지 막 올라오고 45,000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파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동을 이용해서 뭐 내가 추가 매수를 안 했는데 그 파동이 한 4만 원대에서 한 5만 원 초입부까지 막 올라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할 현금이 좀 부족하다면 저기서 매도를 좀 진행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금이 한 15% 정도, 지금 이게 사신 금액만큼 또 있나요? 네. 그러면은 5만 원대 굳이 매도하지 마시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냥 흘려보내고 그 다음 바닥 만들 때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그때 추가 매수할 때로 가만히 냅두시면 됩니다. 본전 아니면 안 팔면 되고요. 현금이 있으시니까 현금 없으면은 한 48,000원대부터 5만 원대에서부터 이제 좀 팔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현금 있으면은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홀딩하셔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다음에 다음 떨어질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다음에 또 26,000원까지 또 내려왔을 때 지금 차트 모양 보이세요? 네네. 제가 까만색 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자리입니다. 밑에 자리. 지금 네. 여기서 반등 나가고 한번 더 빠지면 그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 정도 네, 기간 다시 알겠습니다. 내려오게 되면은 연락을 한번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시간 조금 많이 걸릴 거예요. 탈출하는 한 2년 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엑세스 바이오 엑세스 바이오고요. 7,350원에 5%입니다. 7,350원에 5%요? 5%, 예.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전에 저기 8월 말 9월 달에 이때 반등 나올 줄 알고 조금 담아봤는데 그대로 빠지더라고요. 뭐 그래서 때문에 반등 나와야 되는 종목이었을까요? 그냥 N자 반등 나올 것 같아서 한번 담아봤거든요. N자 반등이 왜 나와야 됐을까요? 그냥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그냥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뭐 코로나 관련주인 건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약간 이렇게 급등 나오고 진단키트 관련주들 다시 올라오려고 하다 보니까 좀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예.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던 2020년 1월 이쯤에도요. 지금처럼 대응을 했어요, 사람들이. 별거 아니겠지. 뭐 그게 뭔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우한 폐렴? 그게 뭔데? 이랬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점점 발병이 점점 심해지고 전염을 하더니 갑자기 뭐 팬데믹 선언이 되고 하면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 다시 그렇게 될까라고 하면은 뭐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없고 된다고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이 하는 말로는 저도 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로는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전염병 시대에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거의 입을 모아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염병 자체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순히 N자 반등 노리고 뭐 단타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냥 기술적으로 한번 매매해보겠다라고 접근하시는 것은 저는 진단키트 관련주를 그렇게 투자하시면은 너무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다시 재창궐할 거다라는 확실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차트만 딸랑 보고 이렇게 매수하는 건 저는 제가 최근에 그 대왕고래 관련주 상담 안 할 거라고 보이콧 선언을 했어요. 대왕고래 관련주 상담 안 받을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거랑 예, 똑같은 게 코로나 관련주를 중장기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기술적으로 들어가시는 거 도박하는 건 똑같아요. 뭐 예. 추가 매수를 하거나 뭐 장기적으로 하는 진단키트가 좋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N자 반등을 노리고 그때 반등이 나갈까 봐 들어갔습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반등을 노릴 거면 테마가 잔류가 되어 있는 계속 테마가 살아있는 테마로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의 전선 테마 뭐 또는 AI 테마 또 로봇 테마 뭐 원전 테마, 뭐 조선 관련주도 이런 것들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N자 반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재료가 살아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살아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런 살아 있는 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단발성으로 올라온 테마는 N자 반등이 없어요. 잘. 그러니까 이런 거는 N자 반등을 짧은 호흡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길게 가져가면서 이 회사에 대한 믿음과 어떤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이런 거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유가 참 불분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처치곤란이 돼버린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이 회사 그냥 들고 가면서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진단키트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올라올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를 안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진단키트 관련주 사세요. 이렇게 말은 못 하겠는데 물려 있는 사람들이 손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돈이 없는 거지 시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쓰면 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단키트는 그냥 추가 매수 대응이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전 진단키트 관련주 그냥 가져가라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없는데 사실 필요는 없는데 뭐 없으셨는데 지금 사신 거잖아요. 그죠? 남들과 동병상련 하고 싶으셨나 보지 뭘. 뭐 어쩔 수가 없지. 병을 나눠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추가 매수 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게 맞고 지금 이제 중국에 계속 이렇게 신종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번 단발성은 나왔는데 이게 지속될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만약 지속된다면은 아마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으로 10,000원대까지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는 기업이고요. 지속되지 않는다면은 이 5,000원대에서 또 빌빌거릴 겁니다. 한참을요.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 몇 개월 동안 지속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놓으면요. 잊을만 하면 또 뭐 한 5월이나 6월, 7월쯤 되면요. 잊을만 하면 또 폐렴 유행합니다. 또 코로나 유행합니다 하면서 급등 나올 수 있어요. 네.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N자 반등 차트 이게 아니라 한참을 쉬다가 잊을만 하면 깍꿍, 한참을 쉬다가 잊을만 하면 깍꿍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이라고요. 그러다가 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관심사가 점점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상향을 할 건데 우상향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급등 나오는 반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노려서 5,000원에 가깝게
좀 이제 쉬어간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정도 쉬어버린다면은 추가 매수를 뭐 비중 5%밖에 안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추가 매수 해갖고 매수가를 추가 매수 금액 사신 만큼 또 사가지고 한 6천 원대까지 낮춰놓는 게 다음번에 뭐 또 코로나 발생했다 하면서 급등빵 나올 때 수익권으로 바로 도달될 겁니다. 그때는. 알겠습니다. 매수님.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고요. 단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나 그 시간 되신다면요. 네. 그 개인 투자자 수익률 현황 해가지고 뭐 구글이라던가 여기 이런데 검색 사이트에다가 검색해 보시면요. 지금 혹시 연령대가 몇십 대 정도가 됐나요? 30 초중반 됩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그 개인 수익률 현황 보면요. 회전율과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네. 회전율은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는 거겠죠. 그죠? 네.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계좌 박살납니다. 그 지금 또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그 계좌는 박살나게 되어 있어요. 네. 그거가 아예 데이터로 통계적으로 다 나와버린 거기 때문에 그 20대가 30대가 회전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손실률이 가장 높아요.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타하지 마세요. 우리 시간 많아요. 20대 초반이면 아직까지 30대 초반이면 아직까지 살아가실 날이 한참이나 많이 남아 있는데 아주 멀리 복리로 천천히 계속 오랫동안 굴릴 생각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루살이처럼 단타하실 겁니까? 이거 근데 잘못된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좀 멀리 갑시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매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ALT. 네, ALT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2,980%에 980원에 20%요. 최근에 매수하신 거네요? 예,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잘못 산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잘못 사신 거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왔을 때 사는 이 습관 못 고치면요. 앞으로 투자는 족족 다 손실날 겁니다. 이 매매 습관 고치셔야 돼요. 이렇게 팍 올라왔을 때 매수하는 이 습관 못 고치면요. 투자는 족족 손실일 거예요.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종목이 다 그럴 거예요. 앞으로 손 대는 것마다 손실일 겁니다. 이런 매매를 해갖고 돈 번 사람이 없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 왜 그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 공부 안 하고 그렇게 TV만 보면서 성적 올라갈 수는 없어라고 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 운동을 하면서 막 몸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은 치킨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그냥 배 벅벅 긁으면서 누워 있는 사람한테 넌 그렇게 있으면 운동 안 하고면은 몸을 만들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매하는 사람이 수익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 자꾸 이렇게 사요. 그거 왜 그런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저도 한 11년 동안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거든요. 뭐 너무나 당연한 걸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올라왔을 때 산다는 말은요. 쉽게 생각하면 비싸게 산다는 거예요. 뭐 지금 요 7,500원에 있을 때 가만히 냅둬 나오셨다가 12,000원 되니까 아이고야 이거 좋은 건가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 앞에 짜장면을 7,000원에 팔 때는 안 먹고 있다가 15,000원쯤 되니까 아이고야 짜장면 맛있는 것 같다 사 먹어야지 하는 거는 똑같은 건데 와 그게 돈 버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투자의 실패다. 그렇게 해서 돈 못 번다라고 아예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은 뭐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여기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 꿈과 희망 없어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서 꿈과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괜히 주식을 해가지고 내가 괜히 주식 계좌를 열어가지고 하면서 물리게 돼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급등 나오면요. 급등 나온 거는 절대로 다음번엔 사지 마라. 올라갔을 때 횡보하거나 눌림목이 형성되거나 했을 때 그거를 차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손절 칼같이 할 수 있거나 이거를 분석을 통해서 내가 매매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아니면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단타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들어가는 게 좋고요. 다행스럽게도 테마가 아직까지는 뭐 반등의 여지가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반도체 관련주들 막 반등이 나가고 있고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종이라던가 이런 것들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그래도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 수요에 대한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ALT도 아마 반등 정도는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그 반등의 본전일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본전에 가까운 정도의 반등은 좀 나와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장중에라도요 10,000원까지 내려간다고 한다면 10,000원에서 튀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어쨌든 10,000원 정도까지 내려갈 거는 각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기서 반등이 나간다고 하면은 한 2,000~3,000원, 3,000원대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그때 본전 정리하시고 마무리 짓는 게 맞습니다. 추가 매수는 어설프게 손댔다간 큰일 나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들랑 시청자님이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본인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알려줘봤자 상황은 계속 급변하는 게 이런 단타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급변하는 종목이에요. 변동성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캔들만 보고 제가 어떻게 해라라고 전략을 짜면요. 내일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청자님한테는 독이죠. 오늘 제가 10,000원에 추가하면서 하세요라고 했는데 내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10,000원에 추가하면서 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시청자님한테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전화할 수 없으니까 시청자님은 10,000원에 추가 매수를 했으니까 사야지 하고 추가 매수를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제 생각은 이미 바뀌었는데 거기서 추가 매수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급변하기 때문에 지금 예측이 아예 안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서 대응을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대응도 못하면서 왜 들어갔지? 그래서 이거는 손실이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10,000원까지 빠지게 된다면은 반등 시 매도하신다 생각하고 본전 정리하시면 되고 추가하면서 안 하는 게 낫고요. 혹여나 10,000원 이하로 빠져서 8,000원까지 그냥 밀려 내려간다. 반도체 테마가 사실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이유가 없는 걸 자기도 인지를 하고 8,000원까지 혹여나 밀린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현금을 잘 들고 계시면서 8,000원대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잘 대기하시면서 반성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시는 주가 올라왔을 때 사지 않으리라고 결심을 하시고 다짐을 하시지 않으면은 앞으로 계속 수익 내는 일은 수익과 나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아요. 앞으로도요. 계속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장기 투자한다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신규 상장료 3년 물립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 해드리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 강연은 제가 안양 가겠습니다. 안양에 있는 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강남으로 가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선능 더 모임 지하 1층 강의실로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오전 11시까지 오셔서 강의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안양과 강남에서 만나 뵙고 여러분들께 또 비싸게 사는 게 뭔가 저가에 사는 게 뭔가에 대해서 같이 논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도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멘토님들 강의 어디서 준비가 되었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잘 보셨죠? 이번 주도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 오프라인 강연 오셔가지고 뭐라도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뭔가 대비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흥미를 좀 많이 잃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야 남들 아무것도 안 할 때 내가 탈출해야 그게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남들 망하든 말든 솔직히 우리가 말 게 뭡니까? 나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배우시길 바라겠고요. 02377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를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TX고요. STX를 1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싸네요. 엄청나게 비싸게 사셨네. 13,000원이고 비중이 5%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건 손절합시다, 이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대응하는 것보다는 손절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비중이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상담을 더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STX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다들 알잖아요. 뭐 재무도 안 좋지, 지금 힘든 상황이지, 차트만 봐도 안 좋은 거 딱 알잖아요. 거기다가 쓸데없는 뭐 2차전지, 뭐 리튬 이런 거 뭐 한다고 해가지고 쓸데없이 돈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이제 분할하면서 주가가 이거는 이제 소갈맹이가 싹 빠진 거예요. 껍데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껍데기밖에 없는, 우리 달걀로 치면은 달걀 후라이를 하고 껍데기를 있는데 껍데기 사신 거예요. 그 계란이라고 생각하고. 그 계란 아니죠. 오히려 알맹이가 계란이죠. 우리는 그 알맹이가 필요한 거지 껍데기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잘못 사신 거예요. 이때 막 주가 막 급등하고 이렇게 완전히 왔다 갔다 할 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계속
그냥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 3,000원 야금야금 언젠가 또 2,000원 야금 뭐 주가가 중간중간에 급등 한 번씩 나오겠죠. 상한가도 한번 갈 거고 뭐 주가가 퐁퐁 튀어오르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야금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야금 떨어지고 계속 그렇게 반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다른 종목 수익 내셔가지고 이 종목 자르세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갖다가 대응을 하고 해봤자 이 회원님 아니고 어쨌든 이 시청자분의 계좌 안에 지금 비중이 5%면 종목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종목 저 종목 엄청 많으실 텐데 얘한테 쏟을 에너지를 다른 데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른 종목으로 10만 원 벌었다. 얘 10만 원 손실금만큼 파세요. 내가 만약에 500만 원 손실 중이다. 그러면 50분의 1 정도 팔면 10만 원 딱 손실이잖아요. 그럼 내가 10만 원 번 거랑 이 10만 원 잃은 거랑 퉁치면서 현금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 종목은 다른 종목으로 버는 돈으로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딴 종목으로 500만 원 벌면 이 종목 다 팔아버려가지고 500만 원 번 거랑 이런 거랑 퉁쳐서 그냥 본전 찾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큰 기대 걸지 말고 여기에 만약에 손을 쓰고 나오려고 한다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시간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중 5%일 때 그만하세요. 그냥 여기서 더 늘리지 말고 그냥 그만하세요. 정말 이거 탈출하고 싶다면 비중 한 50%까지 늘려야 되는데 그런 모험이거든요. 근데 모험하려면 모험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정리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광전자를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광전자를 매수하셨고 추가 매수 가능하겠나요? 라고 해서 27,050원에 매수하셨다. 비중 50%다라고 하셨는데요. 15%다 하셨는데요. 일단 광전자 뭐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막 반도체로도 좀 엮이기도 하고요. 뭐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엮이기도 하는데 요즘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움직임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예로부터 반도체 관련주 올라가고 나면 디스플레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감안을 해볼 때 추가 매수 메리트가 있겠는 걸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광전자는 5G라든지 뭐 AI 뭐 이런 쪽으로 다 엮여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메리트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매수가는 높으시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낮은 편이거든요. 광전자가 상장되고 난 다음에 1,800원 이하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어요. 2008년에 한 번, 2015년에 한 번, 2020년에 한 번, 지금 이제 좀 도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0원 이하로 이 종목은요, 96년부터 지금까지 내려간 적이 없는 아주 그 확고한 20년의 습관이 잡혀 있는 96년부터 하면은 거의 30년 동안의 습관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있는 30년 동안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30년 동안 아침마다 아침 7시에 헬스장 가서 30분씩 꼬박꼬박 운동을 하더라. 근데 이분이 늦어도 9시 5분까지 무조건 오는 게 30년이에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내일 아침 7시에 되면은 그분이 올까 안 올까를 물어봤을 때 100% 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30년 동안 안 빠진 자리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안 사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시면 되는데 안 빠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매수하신 금액보다도 15% 사셨기 때문에 먼저 7% 정도만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22%까지 늘리시고요. 혹여나 빠진다면 1,000원에 가깝게 8%의 비중을 더 늘려가지고 좀 더 아래쪽에서 더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떨어진다면 그 8% 비중은 1,800원이나 2,000 사이쯤에서 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조금 더 진행을 해버리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그 두산 폴셀 네, 23,000원에 40%입니다. 23,000원에 40%요? 예. 비중이 많으셔서 추가 매수 의견은 아예 안 드릴 거고요. 네. 가져가는 데는 뭐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또 나쁘진 않아서 일단 들고 가자는 의견을 드릴게요. 이걸 굳이 사실 이유는 없었는데 뭐 일단 사셨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두산 퓨얼셀은 수소차, 수소전지, 뭐 수소연료 뭐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수소차를 그렇게까지 즐겨 타지는 않아요. 아직 전기차를 많이 타잖아요. 근데 예.
앞으로 트렌드는 수소차가 점점 뭐 매력이 있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수소 기술이 없어서, 수소 기술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서 안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수소차가 아직까지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넥소라는 그 자동차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해서 본다면은 저는 수소차가 앞으로 매력도가 높을 거라 봅니다. 언젠가 우리가 가솔린 자동차가 없어지게 되었을 때, 그만 타라고 법적으로 정해지게 되었을 때 아마 뭐 자동차 업계에서 로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하지 마라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가지고 가솔린 자동차 타지 마라라는 법이 이제 정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과태료 물거나 벌금을 내거나 세금을 더 내기 싫으니까 아마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로 넘어가게 될 텐데, 지금 수소차의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충전 시간이죠. 어디 이동할 때마다 충전하는 그 시간까지 고려를 해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그 점이 조금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집이 개인 주택에, 개인 주차장에, 개인 앞마당에 거기서 뭐 매일같이 충전을 매일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고서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뀌게 된다면은 충전 이것도 감당 못 하거든요. 거기다가 전기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자동차 주차장 내려가는데 전부 다 전기 코드 꽂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 얼마나 많은 전기가 들어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전기 전력량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은 수소차를 쓰는 게 낫죠. 수소를 넣어가지고 그 수소랑 O랑 산소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만드는 그 융합 발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좋은데 그게 아직까지 효율이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친환경적이죠. 수소만 집어넣어주면은 산소랑 만나가지고 물이 나온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만나지면서 열이 발생되고 거기서 뭐 에너지가 발생된다면은 이거 주유소 가가지고 수소만 충전하면 산소야 뭐 널린 게 산소니까 야 이거 가는 거 아무 문제 없지 않겠나 라는 쪽으로 갈 건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약간 공상과학 이야기 같지 않나요? 예. 네, 먼 미래 이야기라서 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뭐 팔기엔 아깝고 안 팔기에는 야 이거 너무 먼 미래 같은데 라는 마음을 품고 그냥 계속 가져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시청자님이 선택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먼 미래 같지만 먼 미래 같지 않은 이야기면서 먼 미래 아닌 것 같지만 먼 미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이야기는 계속 현대차에서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튀어오르는 맛은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과하게 빠지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지긴 빠질 것 같은데 과하게 빠지진 않아요. 빠진다 하더라도 한 13,400원까지 야금야금 아주 몇 달을 공들여서 빠지는 정도는 빠지지, 뭐 그거 아니고서는 튀어올랐다가 빠졌다가 하면서 이 자리 언저리쯤에서 머물 것 같거든요. 지금이 한 2만 원 전후로 해가지고요. 이 2만 원 전후로 머물 때 굳이 딴 거 하시지 마시고 23,000원쯤 오면은 본전에서 한 절반 정도만 매도하시고 나머지를 만 한 6,000원 이하에서 다시 사시고, 또 다시 본전 올라오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또 16,000원이나 15,000원 내려가면 또 사시고 하면은 얘가 매수가 내려갈 때마다 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매수가가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가다가 먼 미래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제 수소차로 전환을 하기 시작하고 수소차를 이제 만들 거다, 앞으로 전략 사업으로 계속 이뤄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 주가가 폭등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수소만 엮이는 것도 아니고 두산이랑 관련주들은 뭐 원자력 쪽도 엮이고 전기 쪽도 엮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룹 테마로 엮여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노리고 매수가 조정만 좀 하자. 올라왔을 때 조금 팔아가지고 비중 40% 많아서 밑에서 추가 매수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줄여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조건 좀 만들어 놓읍시다. 그것만 하시면은 뭐 언젠간 올라갈 기업이니까 부담은 안 갖고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제 시청자님의 인내심이 문제죠. 그 인내심만 잘 기르실 수 있고 그냥 뭐 편안하게 기다려서 돈 벌지 장기 투자 한번 해보지라는 마음만 생각하면은 아무런 걱정도 없는 기업이긴 하죠. 그건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시청자님의 숙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무레지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 3만 원이고요. 비중 30%요. 아모레 G를 왜 사는 거예요? 추천받아서 샀어요. 그랬어요? 네. 저 이거 아모레 G에 대해서는 한 2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모레 퍼시픽 사라고. 아니 아모레 G하고 아모레 퍼시픽하고 다르다. 그 같은 기업이긴 한데 탄력이 달라요. 탄력이.
지금 아모레 네. 퍼시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재작년에 화장품 관련주 안 좋다고 했을 때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냥 화장품 관련 좋다고 했을 때. 2023년 이렇게 내려오고 요때 제가 사놓으면은 이거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11만 원 이하에 사놓으면 올라갈 기업이니까 사놓으라 했는데 그 당시에 유튜브 댓글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굉장히 이제 저를 가르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 전문가는 말이야 중국에 대해서도 모르고 화장품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 같다. 화장품 업계가 지금 중국에서 완전 난리가 나고 망했는데 말이야. 들은 화장품 관련주를 사라고 추천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문가냐라고 비난하시더니 누가 이겼죠? 내가 이겼네. 그 유튜브 댓글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마세요. 함부로.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왔어요. 이때 올라왔을 때 중국도 이제 잘 나간다니까 올라왔는데 제가 저 때는 팔아야 되고 이거 누가 아모레 퍼시픽 같은 거 삽니까? 화장품 관련 사지 마세요 했더니 그때도 유튜브 댓글에 기억나는 게 저 전문가는 말이야. 지금 중국에서 매출 또 올라오고 중국 경기 호황이라고 하는데 말이야. 중국 화장품 관련 사지 말라니 저런 게 전문가라고. 누가 이겼죠? 잠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인간 지표라고 하거든요. 유튜브 댓글 딱 보면은 그 반대로 하면 돈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모레 퍼시픽이 이때 제가 이거는 제가 그냥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는 이야기인 거고 다시 상담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게 올라올 때 저기 아래쪽에서부터 제 최저점이 아니라 바로 급등 나오기 직전부터 보면 80%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아모레 G 상승이요 50%도 안 올라갔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내려갈 때 또 많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모레 G가 원래 무거운 종목이라 개인 투자자들이 사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저는 이것도 왜 샀는가 좀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 둘 다 올라가긴 할 겁니다만 기회를 날려서 아쉽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면 올라와요 이것도.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저는 아직도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매출도 좋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 화장품 유행하고 있고 관심 많다 보니까 상승 나올 거고요. 본전 이상으로 3만 5천까지 노려봐도 괜찮은데요. 3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아모레 퍼시픽으로 옮기시는 게 화장품 관련주 투자하실 거면 낫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이라도 그럼 옮길까요? 그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요. 지금이라도라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는 네, 없어요. 이거를 그냥 사고 그때가 나서 되면 하세요. 네. 하고 나서 전문가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가지고 네, 그럼 이제 오늘부터 제 방송만 보세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마이크론이요.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예, 13,200원에 25%요. 13,200원에 25%요. 25%요. 네, 이거 최근에 올라올 때 사신 거예요? 네. 올라가는 줄 알고. 네. 그 아까 상담한 것 중에 꼭 들으셨으면 싶은 게 이렇게 사시면 앞으로 손 대는 족족 손실 날 겁니다. 예, 그냥 앞으로 그럴 거예요. 올라가는 줄 알고 산다? 그거는 네. 이제 앞으로 내 돈은 그냥 계좌는 그냥 계속 솜사탕이 물에 녹듯이 계속 녹겠구나. 나는 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네. 우리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내려가는 기업이 더 내려갈 것 같구나 살 때 사면은 반대로 수익이 나겠죠. 네. 지금하고 딱 반대잖아요. 그죠? 예, 예. 이거 더 내려가면 어쩌지 싶을 때 사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지 네. 수익이 나지. 이렇게 갖고 언제 수익 예. 내요? 맨날 물리지. 예. 그래서 이거는 예. 어쩔 수 없다. 예. 대신에 이거는 단기 반등이 남아서 반도체 관련주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네. 시세가 남아 있을 수 있어가지고 반도체 예. 관련주들이 요즘 반등 나가려고 해서 좀 올라오긴 할 예. 텐데 반등이 예. 없다면 이대로 그냥 다시 8천까지 빠집니다. 반등이 없다면 네. 이대로 야금야금 빠지는데 8,000원까지 예. 빠지면 추가 매수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저때 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살아있으면 추가 매수해도 되는데 안 되면 네. 계단식 하락으로 또 빠져가서 5,000원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추가 매수를 저 아래쪽에서 해야 되거든요. 1,000억 벌던 회사가 지금 이제 매출이 많이 줄고 예. 영업이익도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5,000원 정도까지 예. 밀려 내려갈 수 있지만 그래도 적자가 나는 예.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도 올라갈 수 있는 예. 메리트는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저기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네. 11,200원 밀리면 그냥 손절하시는 게 나중에 네. 다시 훗날을 도모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전략을 드릴게요. 그냥. 그리고 반등 나오면 알아서 13,000원부터 14,000원 사이 아무 데서나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럼 지금 손절하지 말고 좀 기다려요? 방금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11,3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나왔을 때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손절하세요. 손절 각오하세요. 누가 올라올 때 삽니까? 내려갔을 때 사야죠. 그래서 올라올 때 사지 않고 내려갈 때 사는 방법을 강연에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오셔서 좀 배우세요. 좀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돈 좀 벌고 삽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